부동산 시장 네. 우리가 뭐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뭐 AI가 얼마나 월가에 전 세계 돈이 얼마나 더 모일 것인가 이걸 전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IT 버블이 꺼지고 야후 같은 회사들 이제 사라졌죠.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렇지만 결국 그 뒤에 이제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남았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AI가 단순히 IT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그냥 그 나라의 경쟁 핵심 산업이었는데 AI는 국방과 연결이 돼. 이제 패권 경쟁이 시작돼서 그러면 너희와는 거래 안 할래. 너희는 협력자가 아니고 가만 보니까 우리하고 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공급망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HBM을 내거나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것을 만들고 개발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즈된 걸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 유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태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한 위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기술 안보라는 주제에 민감하신 분들, 무엇보다 수많은 하이닉스 투자자들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소재 가져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얘기하겠습니다. 김원장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주식 산 사람. SK 하이닉스 다니면서 그 성과급 무시무시하던데 성과급 네. 받는다는 분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책을 낸 사람, 그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거 벌써 몇 세? 5세, 요즘 5세. 네. 출판 시장에 5세 쉽지 않은데 네. 이게 이제 젠순왕이 이 책을 봐주는 바람에 그다음에 확 올랐어요? 아무래도요. 네. 어. 근데 사실은 한글 책인데 왜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심지어 "여기 나 나온다." 느낌으로 가르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포인팅을 하고 있던데요. 네.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그 HBM이라는 우리 민족이 만든 것 중에 뭐 거북선도 있고 직지신경도 있고 뭐 애니콜 신화도 있고 포니투도 있고 뭐 사실은 그렇네요. 우리가 기술 대국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음. 되게 많아요. 제조업 강국입니다. 우리 따져보면 되게 많죠. 그중에 HBM이라는 건 사실은 예를 들어 포니투나 제네시스 같은 신화도 있지만 그게 없다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음. HBM 없으면 AI 그러네요. 혁명은 멈추기까지는 않지만 굉장히 느려지겠죠. 음. 네. 사실은 AI라는 거대한 그 GPU의 그 어떤 정보 병목 현상을 해결한 요 손톱만한 칩에 대한 네. 그걸 사람들이 그 망해가는 기업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걸 기록한 책입니다. 얼마나 망해가는 수준이 얼마나였는지 또 여쭤보면 기억 재밌을 것 같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아니, 제가 보니까 2003 년도인가 주가 최저가 주가가 123 원? 135 135 원? 2001 년에. 예. 그 정도였던 네.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손톱만 하다고 하는데 이 책 네. 표지 보면은 저희가 실물 사진을 올려 놨습니다. 예. 네. 책 표지가, 예, 여기 조그만 점 딱 보이시잖아요. 요게 그 반도체 HBM. 네. HBM 그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만 것이 네. 이렇게 세상을 바꿔 놓고 심지어 이게 없으면 지금 글로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AI 시장 자체가 기능하지 네.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앞서 인제 지금 하이닉스나 뭐 SK 스퀘어 같은 지주회사를 산 분들은 주가가 너무 올라서 행복할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속상한 분들 진짜 많죠. 예를 들어 처음에 인제 현대반도체 힘들 때 LG를 갖다 얹잖아요. 음. 그걸 뺏긴 LG도 너무 속상하고요. 결국은 인제 힘들다, 힘들다 해서 현대에서 계열 분리하면서 채권단한테 넘어가는데 그때 결국 적자가 너무 심해서 한 해에 뭐 6조 원인가 적자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걸 풀어줘야 했던 떼어내야 했던 현대가도 너무 속상할 거고 음. 53만 원인가에서 팔고 나간 저희 집사람도 지금 매일 아침마다 힘든 오를 때 팔지 말아야 그 되는데. 수익을 좀 남겼는데도 그렇죠. 이게 90만 원까지 가니까 음. 사람 마음이 괜히 잃은 것 같은 그렇습니다. 뭐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나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네. 나왔지만 이걸 준비하시는 건 사실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HBM이 이렇게 입도 선매되고 그럴 시점은 그럼요. 네. 아니었거든요. 네. 2년 전 정도일 테니까요. 네. 그러면 왜 '와, 이거 해야겠다. 이게 슈퍼 네. 모멘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이걸 기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는 뭘 보고 그러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산업의 거대한 트리거가 된 그 전환점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음. 기록이 없어요. 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언론이 맨날 쓰는 게 뭐 정의선 회장님의 뚝심, 음.
모르니까 최태원 회장님의 뚝심 어쨌다고. 네. 그래서 물론 기업인들이 정말 제때 투자하고 과감하게 투자한 건 정말 잘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저희가 이제 길목에서 기다렸다. 이게 최태원 회장의 표현이었는데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저희랑 뭐 5시간 6시간씩 두세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길목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 고통, 그다음에 성공 그걸 다룬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책이지만 네. 사람에 대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뭐 웃는 얘기, 우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책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리고 싶으셨던 것 같고 네, 당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고 바로 어느 지점에 하이닉스가 있었는지를 되게 보여주려고 노력한 책이다라는 네, 느낌을 좀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그 시점에 이미 네. 인터뷰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최태원 회장 역시 이 정도로 잘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때는 이미 인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뭐 500조 원을 넘어서고 400조 원을 넘었었을 때니까 네. 네 저희가 작년 말에 인제 그리고 회장님 인터뷰가 되니까 네. 인제 그 밑에 인제 아유 그 임직원 밑에 인제 여러분은 뭐 저희가 모두 그 당시에 네. 현장에 있었던 31명의 C레벨 음. 분들을 다 인터뷰했고 좋았던 건 인제 결국은 성공 신화가 됐잖아요, 결과론이지만. 네네네. 뭐 다 "내가 이 옥동자를 인터했다." 네. 나야 나 이러면서. 나야. 그 어. 대부분 기술 스태프들인데 음. 그런데 이제 그때 인제 힘겨웠던 이야기 뭐 제일 힘들었던 건 뭐 몇 년 동안 월급 안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거기서 잘 네. 궁금했던 게 여기 책에서는 막 "독하다." 이런 네. 표현이 되게 많이 화장실에 나오고. 독하게 하자 써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인수하고 가 봤더니 이천 공장에. 그래서 저는 '뭘 또 그렇게까지 네. 하나.' 왜냐면은 저희 다 이제 회사원 입장에서 회사에 얼마나 어떤 정신을 갖고 다니길래 내가 네. 이 회사에서 월급도 안 주는데 반드시 이걸 해내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 사실은 이제 현대에 있을 때 전 세계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로는 3 위, 4 위까지 올라갔었고 상당한 매출을 올리다가 이제 90 년대 후반에 인제 또 반도체 시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인제 어 이건희 회장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죠. 일본 반도체 기업가예요.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잘한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인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넘어갈 무렵에 네. 두 가지 축이 있죠. 2018 년부터 '이걸 인수해 볼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생각했던 SK 최태원 회장이 있고 현대의 직원들이 월요일 아침이면 벌써 옆에 있던 자리들이 비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떠나가니까 월급 안 나오고. 네. 그런데 이제 TSV라는 그 반도체 칩을 이렇게 쌓아 나가는 기술이잖아요. HBM의 핵심이죠. 네, 네. 정체성인데 이거를 더 크게 못 만드니까 이거를 좀 더 능력을 확장시키려면 아예 칩을 쌓아 버리자. 아파트처럼. 네. 네. 쌓았는데 정보가 유통되려면 이제 그 쌓은 반도체 칩 그 실리콘 사이로 이게 이제 수직 구멍을 뚫어야 이게 몇만 개씩 뚫어요. 이 손톱만한 게. 머리카락보다 훨씬 네. 작은 구멍을 다라락 10 뚫어야지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걸 일종의 이걸 3만 나사를 개씩 하는 거예요. 뚫어요. 네. 그러니까 뭐 믿기지 않는 기술이죠. 이게 그리고 인제 그게 충격 뭐 특히 열로부터 또 그다음에 인제 뭐 흔들림으로부터 정보가 유통돼야 되는 거죠. 그 구멍들이 안전하게 그걸 인제 우리가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TSV 기술을 갖고 있던 인제 다 뺏기고 살점까지 다 떨어져 나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TSV 기술만 하나 쥐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화장실에 할 수 있는 구호가 뭐 창조 혁신이 아니고 어. 뭐 독하게 하자. 우리가 적층 기술 하나는 가지고 있지 않냐. 네. 그리고 이거는 언젠가는 빛을 볼 그렇죠.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런데 있었던 거죠. 일본 기업이 무너져 음. 실제로 인수하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의 예측이 딱 맞았던 일본의 LP다라는 음. 히타치하고 NEC가 합쳐진 기업. 일본도 인제 우리처럼 계속 경쟁력을 합치기 위해서 기업들을 이렇게 인수합병을 해서 키워 놨는데 결국 인제 LP다가 넘어가죠. 음. 어 '아 저 기술력이 있다.' 그다음에 사람들의 스피리추얼 사람들이 살아있다. 몇 년씩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 도끼, 음. 저 기술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마이크론이 있고 삼성이. 삼성이 있고 우리가 세 번째 플레이어는 되겠는데 음. 그런데 돈은 없어. 이게 물론 SK텔레콤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지만 그거 뭐 벌어봤자 몇 조 원 버는 거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예 뭐 그 아니죠. 인제 베팅을 하는 거죠. 네. 2012 년에 네. 최태원 회장이. 네. 그리고 나서 뭐 3조 4천억 엔가 산 기업인데 지난해만
46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니 그렇죠. 영업이익만요. 영업이익만.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 팔면 음. 반도체를 음. 58%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에선 사실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숫자예요. 네. 그죠? 그게 이제 부르는 게 값이니까. 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게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나서 음. 판교에 그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M7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업들 사람들이 와서 뭐 가격은 상관없다. 도 그냥 예. 우리한테 팔아도 이런 말도 들었고 지금 음. 뭐 호황이죠. 음. 네.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고요. 네.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호황이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AI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AI는 과거에 반도체라 하면 사이클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만 몇 년 좋으면 몇 년 힘들고 그래서 네. 그동안 우리가 좀 생산 라인 좀 확보하고 좀 어렵게 살다가 또 팔고 이런 거였는데 AI 지대에 들어서자 사이클이란 무엇인가? 음. 사이클이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 늘 새 시대가 왔다 할 때 음. 인제 자산 시장이 거대하게 오르고 그다음에 거품으로 진입하고 음. 꺼지고 네. 할 때 우리가 늘 '새 시대가 왔다.' 음. 그러니까 뭐 29년 대공황이 오기 전에도 린드버그가 비행기로 세상의 대서양을 건너가고 RCA라는 라디오가 나와서 쇳덩이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고 포드가 T1이라는 차를 만든 게 1900년대 초예요. 1905 년쯤 될 거예요. 와 뭐 말이 아니고 뭐 쇳덩이가 굴러다니는데 이런 거잖아요. 새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없이 올라가다가 29년 대공황으로 이렇게 하죠. 그럼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느냐? 음. 거품은 해소가 되죠. 음. 주가는 폭락하고. 그런데 살아남는 기업들이 인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쵸. 시장이 무너져서 대공황이 왔으니까 라디오 시대가 사라지거나 TV 시대가 사라지거나 자동차 시대가 비행기 시대가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25년 전에 인제 IT 시대가 와서 2000년대 초반에 나스닥이 5,000까지 5,200 인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때도 우리가 새 시대가 왔다고 했죠. 음. 주가가 폭등했고 우리도 역시 겪었죠. 네. 다이알패드 같은 뭐 수십 배씩 올랐죠. 2000년도에 나스닥이 5,000을 넘었을 때 근데 2001년도에 나스닥이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아세요? 절반. 엄청 떨어지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겠죠. 네. 1,200까지 절반도 아니네요. 그때 이제 9.11까지 있어 가지고 테러까지 있어서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자산 정도였었나요? 시장 네. 우리가 뭐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뭐 AI가 얼마나 월가에 전 세계 돈이 얼마나 더 모일 것인가 이걸 전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음. 그렇지만 우리가 IT 버블이 꺼지고 야후 같은 회사들은 이제 사라졌죠.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음. 그렇지만 결국 그 뒤에 인제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구글이나 남았잖아요. 네. 결국 구글 같은 결국은 인제 AI 시대도 지금 뭐 7개 기업이니 5개 기업이니 하지만 안개가 걷히고 나면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는 AI가 단순히 IT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그냥 그 나라의 경쟁 핵심 산업이었는데 AI는 국방과 연결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전 세계가 또다시 대립 구조로 가는데 이게 안보와 관련이 되니까 맞습니다. 인제 패권 경쟁이 시작돼서 그러면 너희와는 거래 안 할래. 너희는 협력자가 아니고 가만 보니까 우리하고 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공급망이 바뀌고 분리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가 예를 들어 제가 AI 신세대가 열린다. 음. 일본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은 뭐 할 수 정말 지난 수십 년간 인류의 기술을 혁신해 온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이겠죠, 제조업 강국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약한 거 아니었어요? 그죠? 음. 일본하고 독일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ASML 음. 같은 또는 뭐 TSMC 같은 대만 같은 나라도 있지만 음. 미국과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패권 경쟁에. 음. 그런데 거기에 HBM을 내거나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것을 만들고 개발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즈된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라. 유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태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그 열차를 탔어요. 저 뒷칸에. 음. 근데 뭐 보니까 정말 거대한 제조업 국가들은 열차 못 타고 음. 계속 시내버스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흠. 그러니까 인제 그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 단초가 여러 개 있겠죠. 음. 여러 개 있고
정말 끝까지 가면 처음에 그 시장을 만들었던 반도체를 하자고 80년대 초반에 했던 이병철 회장까지 가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주목했던 건 네. 이 손톱만한 이 메모리 칩 음. 그것을 이제 지금은 이제 16단까지 그걸 쌓아 올린 그 기술 그거에 상상이 안 됩니다. 그걸 그거 시 주목했던 거죠. 실제로 사실 보고 싶어요. 그 HBM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HBM은 이렇게 쌓아져 올려서 GPU 옆에 배치를 네.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만큼 떨어져 있냐가 반도체 세계에서는 "몇 킬로다." 이런 네. 표현이 네. 네. 책에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이닉스가 해냈다. 그런데 지금 쭉 얘기를 들으면 와 하이닉스가 되게 '시대를 기민하게 읽고 네. 행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운이 좋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음. 이를테면 제가 네. 여기서 그 책에도 있는 네. 부분인데 이 페이지에 있어요. 2002 년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넘어갔다면 팔릴 뻔했는데 네. 하이닉스가 "우린 못 판다." 그래 가지고 안 됐고 2012 년에 SK가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그때는 뭐 "저거 왜 사?" 네. 이러는 시장의 시선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AMD 그 같이 서러운 이든끼리 또 합작하여 네. 네. 이렇게 HBM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마터면 모든 하마터면에서 좋은 결과를 내서 현재 이룬 거거든요. AMD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다음 가는 GPU 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2 등끼리 뭉쳐서 인제 음. 처음에 HBM 설계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땅 따먹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음. 그 작은 공간에 GPU와 음. 어떻게 설치를 할까 그때 처음 이렇게 연필로 그린 그 설계도가 지금까지도 기본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없던 걸 만들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인제 발전을 하고 혁신을 하더라도 그 얼개를 못 벗어나는 거죠 지금도 인제. GPU랑 그다음에 HBM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그리고 인제 HBM 안에서도 그 구조 역시 이 적층의 구조 역시 그때 설계한 그때 그림 그린 그대로 지금 이제 HBM4가 곧 인제 선적이 돼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 그 구조를 만든 그 혁신 근데 이 지금 운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운도 좀 있었다. 저는 많았다고 보죠. 많았다고 봅니다. 그걸 아이 그 최태원 회장도 네. 그 제가 그 인정을 읽어 예. 드려 인터뷰를 하다가 네. 인상 부분이에요. 인제 큰 맥락은 음. 운이 좋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happen to be 음. 그럴 수밖 뭐 어떻게 하다가 된 거죠. 음. 어 기업의 성공 스토리에서 의외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음. 하다가 최태원 돼 회장의 버린 발언입니다. 그렇죠. 성공은 결정과 전략이 완전하게 들어맞아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음. 이걸 어떻게 11년 전에 챗GPT가 나오기 전에 11년 후에는 인류가 거대한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병목 우리가 현상이 있을 거고. 우리가 물어보는 걸 걔가 모두 답해 줄 거야. 그걸 어떻게 알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블랙 스완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위험. 또 화이트 스완. 저 위험을 아는데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준비할 수 있었겠느냐. 약간의 운도 필요한 것이죠. 음. 모든 것을 알고 준비했다는 것은 기업사에 거의 없는 스토리입니다. 음음. 음. 솔직하시네요. 어떤 기업도 음. 자신이 속한 환경과 영역을 벗어난 미래를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음.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겸손하시네요. 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성공 기록을 쓰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음. "야 잘했다. 음. 엄청 잘했더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력과 운과 또 거기에 그 찬스를 과감한 배팅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 거죠.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다 그러니까 SK 그때 최고 효자 기업은 당연히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일 거 아니에요? SK텔레콤 주가가 폭락을 해요. 음. "야 저런 거 왜 사냐. 우린 네. 망했다." 네. 그런 거죠. 그런데 네. 인제 최태원 회장이 신주 인수를 가지고 채권단하고 싸움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주를 그냥 사면 채권단이 "아 3조 그래 고마워." 인수자금 받고 그 하이닉스에 들어간 돈 그 챙겨 가지고 은행들은 떠나 버리죠. 음. 그럼 나라는 손해 볼 게 없죠. 음. 그럼 최태원 회장은 3조 이상을 베팅하고 샀는데 음. 그 회사는 또 돈이 없지. 음음. 그러면 또 어디서 털어와.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수 자금이 하이닉스에 들어가게 신주에 꽂히게 해 주라. 음. 채권단은 1조 2천억만 가져가라 구주는. 음. 그렇게 협상을 계속하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음. 종잣돈이 2조가 모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M14 그러니까 팹을 만드는데 2000에 만드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인제
이 돈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15조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설비가 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네. 하는 거예요. 정말 베팅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HBM1 만들고 장사 잘 돼요. 그래서 막 몇 조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투자 잘했나 보다." 이러죠. 그런데 투가 그런데 인제 2가 망작이 되죠. 네. 삼성한테 뺏기는 거예요. HBM2가 망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MR머프라는 그 HBM의 그 공간에 새로운 물질을 넣어서 안정성 있게 그 인제 단시간에 압착을 해서 특히 인제 방열이라는 열이 나는 것을 잡은 시대의 기술이 인제 MR머프라는 기술이 그건 개발이 지금도 되는데 하이닉스밖에 못 하죠. 삼성이 인제 이걸 못하면서 완전히 밀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인제 이 삼성도 인제 작년 재작년에 '아이 다 포기하고 MR머프로 따라갈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게 말이 쉽지 한 3-4 년간 자기들 말로는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서 그래서 인제 또 이걸 혁신을 해서 2011 년에 싹 인제 가서 인제 고객사에 가서 이걸 딱 했는데 고객사가 그냥 사 줍니까? 실험을 딱 하는 그 피말리는 순간이 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제 DDR5 같은 첨단 메모리보다 거의 9 배의 용량 이런 게 인제 검증을 받고 쫙 팔려요. 음. '야 인제 드디어 인제 우리가 되나 보다.' 음. 하는데 인제 코로나가 오죠. 음. 이제 경기가 식어요.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반도체가 안 팔리겠죠. 사람들이 움직여야 차도 팔고 뭐 그거 다 반도체인데. 그러다가 2022 년에 차입금이 드디어. 32조. 네. 차입금이 32조고 현금이 바닥이 나요. 그러니까 분당 4억 팔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저는 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2년 4분기에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제가 볼 때 인제 아 그때 SK나 하이닉스 사람들은 '우린 할 만큼 또 했다. 우린 또 죽었다. 어. 우린 또 인제 더 이상 답은 없다.' 할 때 그때 뭐가 오냐? 엔비디아에서 오더 컷이 나와요. "아 미안한데 우리가 주문한 거 반만 수입할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2022년 3 분기인가 와요. 그러니까 인제 죽어가는 기업에 메모리 시황은 너무 안 좋고 죽어가는 기업에 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글로벌 경기를 끌어올려요. 어떡해요, 어떡해. 그렇죠. 그런데 뭐가 나오죠? 챗GPT가 챗GPT가 나옵니다.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2년 4분기에 그런 상황이 3-4 분기에 그런 네.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불과 몇 년 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의 하이닉스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 사이에 정말 AI 혁명, 그래서 챗GPT. 팹을 닫을까? 음. 닫아서 멈추면 이게 저도 인제 그때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그 포스코처럼 고로를 닫으면 이게 다시 못 해 못 샘물하는 게 써요? 엄청나게 돈이 든다는 거 어.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니 그거 다 화학 물질일 텐데 그거 한 석 달 닫는다고 그랬더니 그 부사장님 말이 "그게 생선 횟감처럼 이상하게 맛이 가요." 너무나 이 섬세한 공정이라 그렇군요. 똑같은 걸 한 석 달 씌워 놨다가 다시 돌리면 이게 맛이 간다는 거 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아 공장을 세워야 되나?' 하는데 이제 챗GPT가 터지고 이야. 불과 몇 달 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물건이 잘 팔려서 HBM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제 신규 팹을 막 없던 공장 2 층에다가 갖다가 다이를 세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편의 드라마인데 네. 제가 참 재밌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좋지만 음.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은 그리고 그래도 기쁘게 말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인제 말씀하지만 이거 네. 분명히 운 그다음에 음흠. 그것을 예측한 사람들 그래서 어 저희 이렇게 생각해요. 길목에 서 있었다고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했지만 그 현장의 사람들은 정말 아까 말했잖아요. 뼈만 남아서 음. 바람 맞으면서 언덕에서 '언젠가 이 기술이 팔릴까? 음. 팔린다면 어디에 팔릴까? 그쵸. 서버에 팔릴까?' 아직 도래하지 음. 않은 시장을 음. 상상하면서 물건을 만드는 우리는 셈이었잖아요. 이 GPU의 이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할 기술을 쥐고 있는데 어딘가 '비행기에 넣을 수 있을까? 비행기에 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엄청난 데이터 어딘가 팔 수 있을까?' 우리만 기술이 있는데 TSV라는 이 기술이 그러다가 AI라는 시대를 만난 거죠. 거대한 정말 거대한 바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항상 힘들었다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건 즐거운 일이잖아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얘기를 쭉 들으니까 '성과급 뭐 받으실 만하다.'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안개가 걷히고 네. 가득 찬 물이 빠졌을 때 살아남은 누군가가 되는 게 버핀 중요하지 말처럼.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일단 그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자들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네. 것도 네. 물론 보이긴 하나 삼성전자도 HBM 굉장히 무시하다가 "저거 돈 되겠어?" 하면서 안 하다가 열심히 했더니 며칠 전에 네. "HBM4 우리 간다." 네. 이렇게 물론 양산은 한다지만 그게 어떤 얼마나 수율이 있을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이 그렇게 서로 열심히 하면서 경쟁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왜냐하면 또 한 발 뒤로서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두 곳에서 제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엔비디아야. 삼성이랑 니네 둘이 경쟁하던데 누가 더 싸게 줄 거야?"라고 경쟁 붙일 순간이나 조건이 올 수 있지 네. 않을까요? 이건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셔요? 정확합니다. 그럴 네. 수 있지만 음. 제가 수차례 만났을 때는 삼성전자를 경쟁사로 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기술의 우위가 있고 아까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한 배를 탔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배를 탔다. 어떤 예를 들어 면에서요? 우리가 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음. AI가 거대한 패권 전쟁이 되면서 음. 이거는 인제 예를 들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경쟁사는 뭐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3위 업체일까? 그다음에 인제 패키징을 하는 음. TSMC 같은 걸까? 물론 경쟁사지만 제가 볼 때 진짜 경쟁사는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아니고 음.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입니다. 이것이 안보와 패권이 되면서 사활이 걸렸거든요. 제왕 패권 국가는 하나뿐이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정말 누가 패권 국가가 될 것이냐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 기술은 AI고 전 세계 자본이 올가로 몰려들고 있고 제가 볼 땐 거품 단계까지 접어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본이 밀려들고 있는데 국가와 기업이 기술이 연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인텔의 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인수한다든지 예. 중국은 자본주의의 나라에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쵸. 중국은 사실은 기업들이 정부가 밀어줘서 정부가 자금 지원해서 예산 지원해서 기업을 키운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음. 너희가 BYD라는 경쟁에 있는 기업이 됐니? 그러면 내가 레벨 붙여줄 테니까 이마에 붙이고 나가서 팔아. 유럽에 가서. 이런 것 같아요. 거의 한 몸이 돼 가지고. 음음.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이런 국가가 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음. 우리들이 경쟁할까? 이거는 물론 경쟁도 하겠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살까? 만약에 HBM4가 진짜로 성공한다면 음. 하이닉스에 살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젠슨 왕이 치킨 먹으러 와서 젠슨 왕의 치킨 또 먹더라고요. 젠슨 왕의 목적은 누가 봐도 음. 우리한테만 팔 거지 음. 테슬라는 자기들이 만든대. 음. 구글 그 TPU 설마 너희들 구글하고 장사할 건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팔아줬는데 이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뜰 수 있었던 거는 AMD와 엔비디아랑 우리 셋이서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삼각 동맹. 네. 어허. 그게 인제 서로 가불이 어. 물론 엔비디아는 거대한 공급사죠. 음. 전 세계 기업 역사에 이렇게 뭐 어딘가 물건을 많이 비싸게 사준 기업이 있나요? 음. 네. 특정 기업에게 음. 특정 제품을 음. 뭐 수백조 원을 사 가니까요. 네. 네. 그런데 갑을 관계지만 음. 독점 기술이 HBM 독점 기술이라는 건 음. 가불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서 해자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렇죠. 독점 기술이라는 거는. 언제 뒤바뀔지 몰라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함께 우리가 또 안개가 걷혔을 때를 항상 우리는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하이닉스의 선전과 그로 인해서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 경제 성장도 좋지만 네. 나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코스피가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되게 많이 주목은 하고 있는데 네. 또 책을 보면은 일종의 생태계 안에서 하이닉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네. 반도체 생태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으신 것도 있고 아무튼 설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거는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검사하고 그러니까 수율이 얼마나 되나 체크하고 그러는 뭐 네. 일종의 테스트 기업 네. 같은 네. 것들도 있고 '그런 생각은 못 해 봤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선후에 있는 앞 뒤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네. 일종의 선공정, 후공정. 네. 하이닉스와 비슷한 수준 아니더라도 상당한 혜자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하이닉스랑 같이 이제 움직이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어. 이게 거대한 산업 파급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그런데 인제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파생돼서 AI 생태계가 얼마만큼 커지고 설령 그 버블이 어느 선에서 꺼질 것인가, 음. 어디는 커질 것인가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음. 예측 좀 해 달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안 되겠군요. 우리가 대략. 여러분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정말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수많은 인터뷰를 지난해 했는데 지난해 네. 하반기까지 기억하세요? 다들 아.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 아유 잃어버린 10 년인데 이게 뭐가 있을 것 이제 같아요. 스마트폰까지 주도권을 뺏기고 HBM은 이게 뭐 아유 이게 뭐 아무리 납품을 하려고 해도 납품한다. 음. 뭐 퀀텀 점프를 한다. HBM 4로 3로 네. 안 될 거예요. 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삼성의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아 음. 그러고 보니까 네. 우리가 글로벌 탑 10 영업이익 내는 회사들 사이에 우리 회사가 2개 끼게 생겼네요. 네. 네. 시가총액으로도 지금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지금 올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에 한 곳은 음. 영업이익 100 조를 넘길 것이다. 이게 인제 여의도 증권가의 전망이란 아. 말이에요. 뭐 지켜봐야겠고 또 시황을 봐야 되겠지만 김치 국물 네네네. 마실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 따진다면 거의 M7 중에 한 5-6 위권으로 가요. 음.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10 위권 안에 그러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막 구글 그 사 옆에 선다고 이 느낌이잖아요 자, 지금. 돈의 장이 열렸고 그 네. 돈을 누가 벌어가느냐. 음. M7 음음. 인제 그 사람들은 이제 선단이죠, 선단. 음. 선단이지만 음. 우리는 그 밑에 먹이사슬 네.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1 번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1 번, 2 번이 될 겁니다. 더 큰 틀에서 매크로하게 말씀드리면 네. 물론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너무 많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이야기야 뭐 저 30년 동안 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거대한 제조업 강국이었던 한국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조선 아유 이거 일본에 중국에 힘들겠어. 석유화학 하다가 이제 중동 국가들까지 정유를 한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자 이런 건 뭐 사실 하고 인제 우리 백색 가전이나 이런 건 이미 말이 우리 기술이지 다 다른 데서 베트남에서 만들고 뭐. 스마트폰 애플에 뺏기고. 그다음에 인제 중저가 제품들은 뭐 샤오미, 오포 이런 중국 기업들한테 다 뺏기고. 전기차 좀 할 줄 알았더 배터리 좀 할 줄 알았더니 역시 음. 중국 기업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야 우리 뭘로 먹고 살지?' 했는데 어? AI 생태계의 그 밸류 체인이 하나만 더요. 음. 그런데 과거에 중국이 인제 자유무역 시장으로 들어오고 한 25년 됐죠. WTO 체제에 가입하고 전 세계에 공장이 되고 그 뒤에 물론 인제 동남아와 베트남 같은 데로 확장됐지만 중국이 미국 제품 만들어 줬잖아요. 음. 미국 아무것도 못 음. 예? 음. 미국은 나이키의 나라인데 나이키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도 안 되고요. 음. 아니 국민 소득이 8만 달러에서 어떻게 나이키 신발을 만들어요. 그죠? 바느질 안 하죠. 예. 나이키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야 되는 음. 거예요. 그게 시장 경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의 기술력이 너무 올라왔고 특히 정보통신이 올라오면서 이게 또 안보와 결합하고 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바이든 행정부 마찬가지였고 맞습니다. '덜어내자.' 음. 하면서 다시 인제 지구가 두 쪽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은 이제 뭐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는 음.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뭐 공교롭게 다 권위주의 국가들이에요. 그죠? 뭐 인도며 인도는 뭐 권위주의 국가 인도며 뭐 저개발계 국가 또는 권위주의 국가들 러시아, 중국 음. 이런 거대한 나라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거기도 엄청난 시장이죠. 음. 중국이 인제 그걸 가져갈 거고. 그럼 나머지 뭐 굳이 쉽게 표현한다면 자유진영이라고 할까요? 옛날식 표현이긴 하지만. 네. 거기서 누가 만들어요? 음.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정말 우리나라, 유럽의 독일, 일본. 일본. 일본인데 반도체, 반도체. 자 자동차 음. 하면 인제 그 세 개 나라가 음. 나눠 갖고 있죠. 네. 우리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네요. 조선, 안 끼는 데가 조선 조선은 우리가 거기서 제일 잘하지. 10개 중에 기술력은 단연 매출로 보면 그렇지만 만드는 배로 따지면 그러니까 선수로 따지면 중국이 첨단선. 훨씬 많단 말이에요. 첨단선은 부가가치는 우리가 우리가 훨씬 잘하죠. 높지만 그렇죠. 근데 인제 바깥 바로 그 밸류 체인에서 음. 중국 걸 안 사면 음. 배 어디서 만들어요? 여기지. 그러니까 이게 예. 편이 큰 형님들이 골목에서 편을 나누고 보니까 음. 내가 이렇게 오른쪽에 잠깐 서 있었더니 음. 그 형님이 근데 물건 만드는 데가 제대로 만드는 데가 너밖에 없다." 이게
뜻밖의 어느 날 오른팔. 뜻밖의 어느 날 보니까 뜻밖의 오른팔. 야 우리가 잠재 성장률 0% 인구는 뭐 프랑스는 100년 해놨던 걸 한국인은 15년 만에 해놓는다 인구 감소를 뭐 음. 모든 게 힘든데 어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음. 여기서 성장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그 초입에 있어요 지금. 네. 그 초입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쭉 하이닉스를 우리가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큰 그림을 보면서 기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나라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교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꼭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했다고 말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